1월 31일 새벽 한국과 사우디의 16강 매치가 열렸습니다. 김민재와 이강인, 손흥민과 황희찬 같은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한 대한민국이었기에 대회 시작도 전부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었으나 조별리그에서는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드러내며 고작 2위로 그쳤고, 이를 지켜본 한국 팬들의 실망감도 엄청났는데요. 동시에 클린스만의 전술적 역량과 선수 기용 능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고, 팬들과 전문가들이 클린스만의 선발 라인업에서 지목하는 최대 문제아 3명은 바로 이기재와 조규성 그리고 박용우였습니다. 이기재는 해외파 선수도 아니고 K리그에서 뛰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그 K리그에서마저 경기력이 좋지 않은 선수였기에 K리그 팬들은 대체 왜 이기재를 뽑아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정도의 반응이었는데요. 박용우는 포백라인과 최전방을 이어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현대축구에서 미드필더에게 우선시되는 첫 번째 능력인 탈압박을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규성은 한때는 한국 대표팀의 공격진을 이끌어나갈 미래로 평가받았으나 최근에는 실망스러운 폼으로 점차 기대치가 낮아지기 시작했고,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끔찍한 골 결정력은 결국 국대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선수로 만들어버렸는데요. 한국 축구 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주라며 클린스만에게 요구했지만 조별리그 내내 선발 라인업은 바뀌지 않은 채 클린스만은 망부석처럼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6강 가장 중요한 사우디와의 일전을 앞두고 클린스만은 선발 라인업에 대규모로 변화를 주면서 깜짝 트릭쇼를 시전했는데요. 가장 문제점으로 지목되어 왔던 3인방인 조규성과 이기재 그리고 박용우가 모두 빠졌고, 김태환과 정우영 그리고 김영권이 새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쭉 포백을 쓰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3백 전술로 전환한 것인데요. 3백을 쓰면 양 측면의 윙백들이 넓게 올라가 공격 상황 시에 숫자를 더 늘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만약 공을 순간적으로 빼앗기기라도 한다면 우리 쪽 수비 진영에는 한 명의 수비 공백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3백 전술은 수비진들의 조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공격진은 위협적인 찬스를 자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상황은 나오지 않았으나, 그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도 사우디의 수비를 뚫어내는데 애를 먹었는데요. 19분 결정적인 뒷공간 패스가 손흥민에게 빠져들어갔으나 손흥민 말고는 옆에 같이 침투해주는 선수가 아무도 없어 기회가 무산되고 말았고, 팬들은 다시 한번 이 장면에서 황희찬의 위협적인 박스 침투가 그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5분 다시 한번 손흥민의 라인 브레이킹이 통하며 위협적인 찬스를 잡았지만 이번에는 아쉽게도 슈팅이 골키퍼의 정면에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반전 몇 없는 기회가 계속해서 무산된 것은 아쉬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는 굉장히 가벼웠고, 이대로 간다면 선제골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터지리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사우디의 골문은 열리지 않았고, 사우디의 이번 경기 제일 공을 들인 것은 바로 세트피스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40분경 대한민국 입장에서 그야말로 심장이 내려앉는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사우디의 코너킥이 그대로 머리로 연결되어 우리 골대를 강타했고, 재차 튀어나온 공을 사우디가 다시 헤딩슛으로 연결했는데 이것마저 골포스트에 맞았습니다. 심지어 세 번째 튀어나온 이 공마저 또 다시 사우디가 머리로 연결했지만 이마저 다시 골대를 맞고 라인 밖으로 벗어나며 한국은 그야말로 죽다 살아났는데요. 사실상 모두가 실점을 직감한 순간이었고, 사우디는 물론이고 경기장에 있는 모두가 설마 골대를 3번이나 맞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다행히도 이 장면 이후 평점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점유율을 더 회복한 한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횟수는 턱없이 적었습니다. 이 3백 전술로 인해 후방 빌드업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기는 하나 그야말로 공만 헛돌고 있을 뿐이지 실속 있는 플레이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전반전을 본 팬들의 평가였는데요. 그나마 전반이 끝나기 직전 이강인의 크로스가 정우영에게 연결되며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올 뻔했지만 이 공마저 제대로 슛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0대0 스코어로 전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전반전이었습니다. 일단 사우디보다 더 뛰어난 스쿼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세계적인 명장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과거 맨시티와 이탈리아를 지도했던 만치니를 상대로 클린스만은 완전히 전술 싸움에서 패배했고, 3백 전술을 사용하여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의 압박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기는 했으나 오히려 한국 대표팀의 공격력은 이전보다 더욱 하락해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한국 공격을 이끄는 주축 선수들이 충분한 터치 횟수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결국 그 사면 골대를 맞춘 사우디의 결정적인 세트피스 상황을 직접 지켜봤고, 전반전 한국보다 더 좋은 찬스를 많이 잡은 건 오히려 사우디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 대표팀이 고작 16강에서 발목 잡히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에 후반전 클린스만과 대한민국 대표팀은 더욱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하자마 한국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45분 패스를 받은 사우디 선수의 터치가 튀어버렸고 오히려 이 불안정한 터치가 기회가 되어 한국 수비 라인을 모두 빠져나가 버린 채 동료 공격수들에게 연결되었습니다. 곧바로 결정적인 1대1 찬스가 만들어졌고 이 골이 구석으로 들어가면서 한국은 선제골을 실점하고 말았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우디의 수비를 공략하는데 애를 먹고 있건만 이제 선제골을 넣은 사우디는 더 수비적으로 나올 테고 중동 특유의 침대 축구까지 더해지며 시간을 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한국은 53분 빠르게 황희찬을 투입하면서 변화를 꾀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선제골은 쉽게 터지지 않았고 하염없이 시간만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정규시간 90분이 지날 때까지 한국은 동점골을 성공시키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거세게 사우디를 밀어붙였고 수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냈으나 계속해서 한 끗 차이로 기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추가 시간마저 거의 다 끝나가던 찰나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측면에서 김태환의 왼발 크로스가 올라갔고 조규성이 높은 제공권을 이용해 밀어 넣어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조규성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득점을 성공시킨 것인데요. 이제 승부는 연장전으로 돌입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장전에 돌입한 두 팀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결국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승부차기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역시 승부차기에 강한 조현우가 사우디의 슈팅을 극적으로 막아냈고 결국 한국은 극적으로 승리를 따내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클린스만을 향한 팬들의 시선은 냉정한데요. 다음 라운드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오늘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